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0월 4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길게는 엿새 동안 조간신문이 휴관을 했었죠. 추석 연휴 동안. 자, 오늘 일제히 신문이 다시 발행됐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추석 이후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정치권에서 파악하는 민심은 서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많이 하죠. 자, 중앙일보는 그래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어떻게 민심을 파악을 했는지 그 기사를 8면에 실었습니다. 자, 중앙일보 8면 이슈 추석 이후 여건 추석 민심 우호적이지 않네. 대통령실 민생대책 손본다. 참모들이 파악한 추석 여론 흐름.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이 여론의 흐름을 증폭시키거나 굳히는 경향이 있어서 정치권도 추석 명절을 주목을 하는데, 올해 추석은 특히 내년 4.10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시점이어서 특히 더 예의주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실에서 파악하는 민심, 이것은 곧 정책에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어떻게 이 추석 민심 흐름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 기사입니다. 경제가 안 좋은 게 민심의 적신호 원인이다. 지금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 대외적인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부터 재점검하기로 했고, 물가를 비롯해서 피부에 와 닿는 주제를 논의한다. 이번 추석 차례상에 상당히 그 물가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들이 많죠. 뭐 사과 한 알에 10,000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주도권을 더 지어라 이런 그 주문도 했다는 겁니다. 주도권을 좀 지어라. 여당이 대통령실만 바라보지 말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은 민심 흐름의 결정적 변수가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자, 물론 이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재명 영장 기각에 대해서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고, 특히 대다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영장 기각,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연휴 기간 동안 나눴지만 실제로 전체 민심 흐름의 결정적 변수가 아니었다. 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장기간 이어져 온 만큼 민심에 이미 충분히 다 반영이 됐다. 계속 1년 이상, 작년 추석에도 이재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그때 추석 연휴 하루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하니 이제 피로감이 쌓여서 그다지 이재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자, 그렇게 분석을 대통령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힘을 향해서 여당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용산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용산만 보이고 집권 여당의 존재감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뭐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너무 그 체제가 너무 존재감이 없다 이런 거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충분한 내부 소통을 통해 당이 더 주도권을 갖도록 지기를 원한다. 더 주도권을 지기를 원한다. 너무 용산에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의힘 스스로 좀 주도권을, 전국 주도권을 갖고 가라. 자꾸 눈치만 보는 것 같아. 이런 말이 아예 용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그러니 이 총선 앞두고 좀 활력을 띠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산만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여권에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부 역학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있다.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강서구청장 선거, 이것이 뭐 총선의 전초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전초전 뭐 그렇게까지는 보이지 않고 한 6개월 그 남은 총선 때는 이것은 이미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총선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신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죠. 당 중진들을 전부 투입을 하고 나경원, 안철수, 뭐 정우택, 정진석 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패배를 하면은 김기현 대표 체제는
이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모색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권에서도 지금 중앙일보 기사도 내부 역학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자, 그래서 김기현 대표의 거취와도 관련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반대로 승리를 한다면은 김기현 대표에게는 힘이 실려서 총선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연휴가 이제 끝났고 정기국회 일정도 재개가 되겠죠. 이재명이 9월 한 달 정기국회를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속된 말로. 9월 1일에 정기국회가 개회가 되는데 8월 31일 그 전날부터 천막을 치고 뭐 단식을 한다고 이렇게 소동을 벌여서 이 9월 한 달 정기국회를 말아먹었습니다. 사실상. 자, 이제 김기현 지도부, 조금 전에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김기현 지도부에게는 숙제가 생겼죠. 지금 이재명은 기각, 어쨌든 정치 판결이든 뭐든 기각이 돼서, 영장이 기각이 돼서 기세가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또 거대 야당을 거느리고 있죠. 이재명. 상당히 장악력도 이제 높아졌는데, 그 민주당과 맞서야 하는 그런 김기현 대표의 처지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죠. 부결할 것. 지금 표결 앞두고 있습니다. 부결할 것. 그리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단독이라도 개최한다. 거의 이 마카파식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기세가 올랐기 때문에 이재명 그 가결로 민주당 이재명 영장 기각 후 강공 모드, 강공 모드라고 이렇게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이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당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단독으로 의결하고 정인도 단독으로 의결한다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거의 막 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할 경우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인데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김행 후보자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 인사청문회 일정이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여당이 빨리빨리 안 하면은 민주당이 우리 단독으로 개최하겠다. 숫자가 많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막가파식으로 지금 국회를 걸어가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특히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시키겠다. 아예 공언을 하고 있죠.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이재명 영장 기각 이후에 민주당은 연일 정부 여당을 상대로 강공에 나서고 있다. 6일로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을 지금 막 시사를 하고 있고 김행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여당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을 한다. 자, 홍익표 원내대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신원식, 유인촌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된다. 그냥 저번에 부분 개각을 하면서 세 사람을 좀 지명을 했죠. 김행 여가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세 사람을 지명을 했는데 이 세 사람 다 부적격. 그리고 그 전에 이균용 대법원장도 부적격, 무조건 부적격. 이렇게 해서 이 막가파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여는데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부결 기류가 강하다. 대법원장 후보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건 노태우 정권 1988년입니다. 정기성 대법원장 후보가 유일한데 35년 만에 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태가 올 수 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시절을 잊지 못하는 향수, 김명수 향수에 따른 것일 수가 있습니다. 김명수가 좌파 진영에 유리하게 모든 재판을 끌어왔고 재판 또 뭐 조국 재판 뭐 이런 것은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재판 이런 것은 3년 이상 막 끌어왔죠. 자, 그래서 그런 김명수 체제에 대한 향수 때문인지 새로운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일로 예정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단독 개최를 예고를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정기국회도 정기국회고 연휴가 끝났으면 이제 총선 전국도 본격적으로 개막이 됩니다. 총선 전국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총선 기획
기획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톡 기사입니다. 기획 기사입니다. 수도권 16곳 표심, 총선 승부 가른다. 여야 모두 핵심 승부처로 꼽아. 서울에 7곳, 경기에 7곳, 인천에 2곳, 이래서 마포갑 등 한강벨트에 서울 판세가 달려있다. 고양, 경기도 고양에서 승기 잡으면 김포, 파주도 영향을 미친다. 자, 일단 모든 것이 총선에서 승부처지만은 그래도 가장 많은 지역구가 몰려있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를 항상 승부처로 꼽고 있죠. 그런데 그 수도권 중에서도 마포갑, 경기 고양갑, 인천 남동을 같은 수도권 16곳을 여야가 같이 최대 승부처로 꼽았고, 이곳들의 이 지역의 민심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서 121석이 달린 수도권, 전체 그 지역구가 235개인데 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21석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 승패가 판가름 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 55곳을, 민주당은 23곳을 지금 핵심 승부처로 꼽아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총선 기획 기사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당분간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에서 총선을 전망하는 기사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동아일보 정치면 하단 기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몇 명이 출마할지가 관심이죠. 역대 총선에서도 그래왔지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 아닌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도 달지 않고 대통령이 된 첫 사례이기 때문에 당 안에 물론 친윤계가 있지만 그 전부터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부터 정치를 시작한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장제원, 권성동 다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일종의 그 진위부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용산에서 30명 차출설, 40명 차출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하단 기사는 주진우, 강명구, 전희경 등 비서관 출마 거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총선용 승진은 없다. 보통 총선 앞두면은 막 승진을 시켜줘. 행정관을 비서관으로 승진시켜서 좀 체급을 올려서 나갈 수 있게 하는데, 자, 그런 건 안 한다. 윤석열 스타일이죠. 대통령실이 출마 희망자 내부 조사를 했는데 행정관급에서는 30명 안팎 출마 이하, 상당한 숫자입니다. 지금 출마 이항을 밝히는 건. 보통 행정관급 이상은 전체 한 450명 되는데 비서실이 일반 기능직 이런 분들을 빼고 나면은 행정관급 이상은 한 250명 선인데 그중에 한 절반은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 120명 중에서 한 30명이 출마한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문재인 때 30명이 출마를 해서 19명이 당선됐죠. 박근혜 정부 때는 처음에 30명 출마설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서 단 2명만 출마를 했었다. 그 사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 총선 출마에 따른 인위적 승진은 최소화하거나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동아일보 통화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면 후임자 신원 조회에 한 달이 걸려서 업무 공백이 길어지기 때문에 미리 내부 조사를 했다. 인사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는 청와대 참모들은 출입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보안 심사를 하는데 신원조회 같은 것을 하죠. 그래서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나갈 사람을 파악을 해서 후임자를 내정을 하고 신원조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악한 결과 30명 안팎의 행정관이 출마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행정관급 2급에서 5급 사이입니다. 먼저 대통령실을 떠나 출마 준비에 들어가는데 김인규 행정관, 부산 서구, 동구 출마를 목표로 가장 먼저 대통령실을 5일부로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규 행정관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죠. 그리고 주진우 법률비서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전희경 정무일 비서관,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강인선 해외 홍보 비서관 등이 출마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가장 나중에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석급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강성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장관 중에는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출마 후보로 오르내리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체 불가 장관이라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내보낼지 여전히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총선이 다가오면서 또 우려되는 것이 하나 있죠. 좌파발 선거농단. 최근에 지난번 대선에서 김만배 신앙님 대선 공작 인터뷰 이런 것이 지금 들통에 나서 이번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났으니까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갈 텐데 그 전에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도 있었죠. 이런 것이 이번 총선에서도 또 어떤 선거농단이 활개를 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그 조짐이 하나 보였습니다. 자,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포털 사이트죠. 다음에서 축구 한중전을 하는데 중국 응원 91%, 논란 일파만파 확산. 그래서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거나 또는 없애야 된다. 총선 앞둔 여론 조작, 한국 위협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런 인식이 국민의힘에서 갖고 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중국과 북한 등으로 의심되는 여론 조작 세력이 개입했다. 응원 페이지,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에 그런 의혹입니다. 이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운영하는 이 중계를 할 때 응원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클릭을 하는 클릭 응원, 하나는 댓글을 다는 댓글 응원이 있죠. 그런데 이 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조작 세력이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뭐냐면은 지난 1일에 한국과 중국이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을 했죠. 그 경기 당시 이제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보면은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 응원은 2천만 건. 그러니까 클릭 누르는 거. 그리고 전체 응원 클릭의 91%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을 응원하는 것이. 한국 응원한 클릭은 9%. 이게 다음이 한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죠. 자, 클릭 응원, 클릭만 하는 응원은 별도 로그인을 거치지 않는 횟수 제한도 없이 스포츠 경기를 응원할 수 있는 기능인데 박성중 의원 발표대로 하면은 우리 기업이 우리 국민을 주 고객으로 운영하는 포털인데 우리나라와 중국 간 국가대항전 응원 비율이 대략 1대9로 중국에 밀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거 정상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반면 포털 로그인을 거쳐서 글을 써야 하는 댓글 응원. 이것은 로그인 하면은 본인의 신원이 거의 드러납니다. 댓글 응원은 한국 응원 비중이 99%에 달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클릭만 하는 거는 오히려 중국을 응원하는 게 91%였다. 그래서 우리나라 포털에 대한 중국 특정 세력들의 개입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고 나아가 중국 IP를 오해해서 사용하는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자, 이 과거에도 우리 선거에 여론 조작에 중국에서 중국발 여론 조작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축구 경기, 축구 응원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91% 이것은 일종의 이 여론 조작 세력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뭐 해석을 하기는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총선에서 여론 조작 세력이 개입을 해서 드루킹처럼 이렇게 이 클릭 조작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총선 전국이 펼쳐지고 강서구청장 선거가 시작이 되니까 목전에 다가오니까 이재명이 마치 철인처럼 뭐 24일간 탄생했다고 하는데 철인처럼 이러면은 오늘 정치판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중앙일보 신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이러면 주중 복귀 중진 흠지 출마론의 비명계 긴장. 그래서 이재명이 이러면 오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중했는데 오늘 훌훌 털고 병장에서 일어나서
언제 그러냐는 뜻, 24일 동안 언제 굶었냐는 뜻, 뭐 굶었는지 안 굶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달 중순에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킨다. 원외 친명계에서는 중진들 험지 출마하라. 험지 출마하라. 이것은 이 가결표를 던진, 체포동의안에서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을 겨냥을 한 겁니다. 자, 비명계 중진이 많죠. 일각에서는 비명계 다수가 삼선이다. 그래서 퇴출 수순을 밟는 것이다. 그냥 나가라. 그러니까 험지에 출마하라. 어려운 곳에 출마하라. 서울 강남 같은데,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런 데 출마하라 이야기입니다. 중진 험지 출마론과 맞물려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참여한 비명계 5인 징계 여부가 이 대표 복귀 후 친명, 비명 충돌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 비명계 5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핵심적인 인물. 민주당의 국민응답센터라는 데는 지난달 24일 이 공개적으로 가결을 표명한 해당 행위, 당에 해를 입힌 행위 5인 이름을 적시를 했습니다. 설훈, 이상민,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답변 의무 요건인 5만 명 이상 동의를 이미 받은 상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상황을 다각도로 보고받고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아마 탕평쇼, 하합, 대합 쇼가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탕평하자, 대합하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공천에서 학살해버리면 그만이죠. 공천 안 주면 그만이죠. 자, 오늘 마지막 전해드릴 기사, 뉴델리에 실린 기사입니다. 물론 다른 언론에서도 TV조선에서 가장 먼저 실었죠. 이 일본 오염수가 기형을 유발한다. 괴이한 주장하더니 코인 김남국 추석 연휴 때 도쿄 여행. 코인 김남국 지난 1일 일본 도쿄 부촌과 긴자에서 포착이 됐다. 이 사진도 나와 있죠. 막 그 신호 기다리면서 그 고층 빌딩 막 사진을 찍는 마치 일반 여행객, 마치 학생 같은 그런 차림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그거는 그럴 수가 있지만,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일본 오염수 반대하며 반일 운동. 그런데 정작 일본에선 관광객 모두 김남국이 추석 연휴 기간 명품 매장이 모여있는 일본 도쿄의 부촌과 긴자 거리의 모습을 드러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백팩을 맨 채 관광객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 지하철 긴자역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긴자에 위치한 고급 백화점인 미쓰코시 백화점과 긴자의 상징물인 와코 빌딩의 시계탑을 촬영을 하고 있었다. 김남국은 지난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린이의 생식세포 내 DNA를 파괴하며 생식 기능 저하, 그 후손의 기형 발생을 일으킬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이런 글을 올려놓고 본인은 연휴 동안 일본에서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자, 추석 연휴가 끝난 첫날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